자,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이 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버튼, 첫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해봅니다. 자, register라고 하고요. register라고 했을 때 저 아이디는 자, 우리가 임의로 지정하는 거니까요. 1001번 한번 지정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latitude였나요? 자, latitude, 자, 위도가 되겠죠? 자, 그거는 36.222222 이렇게 한번 테스트로 넣어본 겁니다. 그래서 에뮬레이터에서 요 부근 좌표를 넣어보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재 좌표를 아예 그냥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 바로 부근 좌표를 확인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자, 126.222222 이렇게 넣어보고요. 반경은 2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경위도 좌표에 해당하는 그 레이디어스가 되겠죠. 자, 여기에 지구 좌표에 해당하는 그죠? 그 레이디어스가 될 거고요. 엑스플로레이션 데이트는 -1로 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군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여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겠죠. 자, 실제로 이제 위험지역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떤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경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에서 38점, 그 다음에 128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군데 좌표를 지정을 한 거고요. 두 군데 좌표를 지정을 하면 그 좌표 값을 한번 자, 텍스트뷰에다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화면에 보여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두 개 좌표를 처음에 보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001번 아이디에 해당하는 거는 이 두 개 좌표가 됩니다. 그죠? 그냥 표시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뷰 2에다가는 텍스트라고 해서 1002번에 해당하는 거는 자, 이 두 개 좌표가 됩니다. 라고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뷰에다가도 표시를 한 거죠. 자, 근데 어쨌든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아까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이 intent를 나한테 거꾸로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던져주게 되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하나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하나 정의를 하고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여기다가 만들고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코드에서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이 밑으로 와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이제 정의를 해봅니다. 자, 클래스라고 해서요. 자, 커피 인텐트 리시버라고 하는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정의를 합니다. extens라고 해서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코드 안에서 하지만 별도의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등록을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다라고 자,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그냥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거를 이 안에서 자, 샘플 프로젝트에서는 이 안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자, 별도로 자바 파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new라고 하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하나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서비스 other, 자, other에 있네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 클릭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커피 뭐죠? 리시버? 자, 커피 리시버 이름도 다르게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고 이게 화면 위치를 넘어가 버렸네요, 그죠? 화면 위치를 넘어가 버렸고요. 자, 위치 조정이 안 돼요. OK 버튼이 자, 클릭이 안 됩니다. 자, 사이즈 조절도 안 되네요. 자, 해상도를 제가 많이 줄였더니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잠깐
화면이 줄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자, 해상도를 약간만 늘려볼게요. 자, 이게 자, 저 기능을 위해서 해상도를 잠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늘려볼까요? 자, 높이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늘려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까 한 것처럼 다시 new라고 하고요. other broadcast receiver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가 있죠? 자, 아까 이게 화면이 디폴트로 되어 있고 리사이즈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도 가로 방향으로만 지금 리사이즈가 되죠? 세로 방향으로 리사이즈가 잘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좀 기능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자, 아까 한 것처럼 커피 리시버라고 하고요. 자, 피니쉬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만들어지고요. 매니페스트에도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매니페스트로 가보시면 이렇게 리시버라고 해서 등록이 바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코드에 추가를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해상도를 조정을 해볼게요. 실제 여기 이제 녹화되는 거는 저 일부 영역만 녹화가 되니까요. 자, 아까 OK 버튼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바꿨고요. 자, 일부러 그냥 이 과정 그대로 같이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피 리시버라고 하는 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 상속을 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여기에 on receive라고 해서 얘가 정보를 받게 되면 이 안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커피 리시버라고 하는 거 안에서 인텐트 객체를 받는데 그 인텐트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만든 그 정보가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만약에 if intent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이 인텐트 자체가 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널 체크는 되도록이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intent라고 하는 거에 보면 get 뭐예요? 자, int 우리가 인티저 값으로 넣어줬나요? 자, 여기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넣을 때 id가 인티저, latitude와 longitude는 더블 값으로 넘어갔네요. 그러면 get 뭐가 되죠? int extra로 뽑아내야겠네요. 자, 요거는 우리가 넣어준 정보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id 값으로 받고 인티저 id라고 하는 변수로 받는다. 자, 근데 여기에 디폴트 값이 필요하니까 자, 값이 확인할 때는 0으로 넘겨줘라 라가 되겠죠. 자, 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더블이라고 해서 latitude라고 하는 거는 intent 안에 .get double extra라고 하고 여기에 latitude 라고 하는 값을 뽑아보겠다. 0.0d라고 디폴트 값을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도 값이 되겠죠. longitude 라고 하고 longitude라고 하는 자, 이름으로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커피 리시버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인텐트를 조건에 맞을 때 언제 그 지정한 위치에 근접했을 때 들어갔을 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텐트를 받으면 그때 자, 토스트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겠죠. 여기에 컨텍스트라고 하고 자, 근접한 커피숍이라고 해서 땡땡이라고 하고 그거의 id 값, 그 다음에 뭐에 latitude, 그 다음에 longitude 이거를 전부 다 찍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toast.length_long.show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자, 어떤 조건에 맞을 때 메시지를 받을 테니까요. 그때 토스트 메시지를 뿌려주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저희가 자동으로 등록이 다 됐으니까요. 우리 이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가서 이때 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 뭐가 남은 건가요? 자, 리시버도 전부 다 등록을 했고 그랬으니까 자, 이제 해줄 게 없네요. 그쵸? 네, 해줄 게 없습니다. 그냥 토스트 메시지만 뿌려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자, toast.make text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this라고 하고 자, 2개 지점 등록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겠네요. 자, toast.length_long
show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자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두 개 지점을 등록을 한 거고요. 내가 움직여서 실제로 단말을 들고 움직여서 그 위치로 가면 아까 여기 커피 리시버 쪽에 온 리시버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그때 토스트 메시지를 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해제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다가 register가 아니라 unregister라고 하는 메소드를 밑에 하나 만들고요. 자 그때 등록 해제됨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등록 해제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를 뿌릴 수 있고요. unregister라고 하는 기능, 아까 proximity alert를 일종의 해제해주는 기능이 되겠죠.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private void unregister라고 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자, 등록했던 그 위치를 전부 다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없애주려고 하면 어떻게 없애줄 수 있냐면요. 자, 우리가 매니저라고 하는 거에 보면 여기에 자, remove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remove까지 쳐보면 여기에 remove proximity aler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로 전달되어야 되는 게 pending intent죠. 그죠? pending intent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 pending intent가 뭐예요? pending intent. 여기에서 register 할 때 만들어졌던 요 pending intent가 되는 거죠. 아, 결국에는 여기에서 만든 pending intent를 어딘가에 보관해 놨다가 우리가 그거를 unregister가 호출될 때 여기로 넘겨줘야 그 proximity alert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register라고 해서 호출이 될 때 우리가 그 정보를 담아둘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array list라고 해서 자, pending intent라고 하는 객체를 담을 수 있는 자, pending list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는 new array list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pending lis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버튼 클릭해서 두 개 지점 등록이라고 한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뭐, 요 전에 해도 되고요. 다음이든 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pending list라고 하는 거에, 자, clear라고 해서 이전 거를 먼저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pending list 점, 여기다가 pending intent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 pending intent를 우리가 어떻게 넣어줘요? pending intent 객체를 register라고 하는 거 할 때마다 return 받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면 pending list를 clear를 하고요. 이 pending list에다 추가를 할 건데 그거는 register라고 하는 거에 return 타입으로 자, pending intent를 받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return pending inten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register 할 때 자, pending intent를 하나 받을 수 있겠죠. 자, p intent라고 한번 받아볼게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p intent는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register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 pending list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add라고 해서 p intent를 넣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register가 됐을 때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f 자, p intent가 null이 아니면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null인 경우를 혹시 체크를 해야 된다면 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겠죠. 자, 어쨌든 아니면 register 메소드 안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걸 같이 넣어 주셔도 돼요. 자, 어떤 경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dd를 해주면 자, pending list라고 하는 array 리스트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가 되니까 이제 unregister라고 하는 거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if라고 해서 pending list라고 하는 게 null이 아니면 근데 저게 변수 선언이 될 때
이미 이때 new로 만들어줬으니까 널일 경우는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바로 for 구문 같은 걸 이용해서 직접 반복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인티저 i는 0, i라고 하는 거는 자, pending list.size라고 하고 i++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한번 처리를 해줍니다. 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꺼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pending list에서 꺼내면 뭐가 돼요? 자, pending intent가 되겠죠. 자, p-intent라고 하고 이거는 pending list.get이라고 하고 i번째 거를 빼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러면 자, 근접 경보라고 하는 게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gister 하는 거, 등록하는 것과 unregister 해제하는, 취소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 본 거고요. 버튼을 첫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는 등록을 하고 두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는 해제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여러분의 위치 주변을 좌표값 확인을 해서 등록을 하고 실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자, GPS 기능을 쓰겠다라고 하는 권한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권한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게 manifest라고 하는 데로 가서 권한 등록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권한을 쓰면 돼요? 자, 이게 uses permission이라고 해서 자, 이 근접 경보는 사실 그 GPS 기능을 쓰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기지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워낙 브로드한 범위에서 에러가 나니까 자, 오차가 좀 크니까요. 그래서 access find location만 써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다시 웹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인터넷 권한 같은 거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근접 경보라고 하는 자, 기능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실제 한번 테스트는요, 여러분 실제 단말로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코드까지 같이 구성을 해 봤습니다.